2024년 게시된 기업 오너 정보 공개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요. 몇 주 전이었죠. 내용 제가 다뤘어요. 그래서 기업 오너 정보 더 이상 감추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라고 해서 BOI Reporting Requirement입니다.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뭐 이거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요. 이거예요. 간단하게는 우리 기업 활동들 하잖아요. 기업 활동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회사가 아니라 자영업을 해도 내가 LLC다, 코퍼레이션이다 해가지고 그런 법인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 되게 많죠?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 예컨대 본인이 소유한 S코퍼레이션을 통해 사업을 하는 존 스미스 씨는 앞으로 그 회사, 코퍼레이션의 주요 주주와 임원의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그런 거 없었어요. 추가의 리포팅 리퀘어먼트가 생긴 거예요. 잊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BOI Reporting. 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동산을 예를 들어 투자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LLC를 통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LLC 정보, LLC의 오너 정보, 그리고 뭐 오너가 당연히 그렇게 단순한 회사의 경우는 오너가 곧 운영진이고 할 테니 그 본인일 텐데 그 정보를 추가로 보고해야 되고 안 하면 페널티 때려 맞는다라는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워낙에 큰 규정, 새로운 규정이다 보니 만들어지고 나서 몇 차례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연기 안 되고 24년부터는 발효가 됐다. 꼭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온라인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Financial Crime, FinCEN이죠.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여기 웹사이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보고해야 된다. 지난번 영상에 배경에 대한 거, 목적에 대한 거 보고 내용이 뭐냐, Beneficial Owner가 뭐냐, 적용 대상이 누구냐, 신고 기간이 언제냐, 벌과금이 언제냐라는 것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다룰 순 없고 그게 요거였다고요. 289강.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이 한 10대 개가 있어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그걸 제가 줄여가지고 지금 이게 이 웹사이트에 나온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Frequently Asked Question이라서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다 볼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질문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이걸 프랙티스하는 그 회사를 설립하고 또 이런 기업 고객들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숙지해야 되는 거이기도 하고 여러 고객들 문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죠. 대략 한 10몇 개의 질문인데요. 툭툭툭툭 치면서 얘기할게요. 투자 부동산 한 채 가지고 있으면 LLC로 가지고 있으면 이 BOI 보고 해야 되는지 답이 뭘까요? Yes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LC라고 하는 법인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는요. 이 리퀘어먼트가 뭐냐면 법인을 세우는데 이 법인의 정의를 주정부에 등록하는 엔티티를 말해요. 당연히 LLC는요. 어느 주에서 설립하건 간에 주 Secretary of State 상무부죠. 여기에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법인들 코퍼레이션도 해당이 되겠고요. LLC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뭐 이런저런 것들 법인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보고해야 된다. 당연히 내가 혼자 소유하고 있는 그런 LLC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자, 2번. 11개의 투자 부동산을 각기 다른 LLC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1개의 BOI 보고를 해야 되는지 답이 뭘까요? Yes죠. Yes예요. 엔터티 숫자가 11개니까. 이분은 11개 투자 부동산을 하나의 LLC에다가 다 넣은 게 아니라 각자 그 부동산 하나에다가 LLC를 별도로 씌웠다는 거잖아요. 11개의 엔터티가 있고 다 보고해야 돼요. 자, 3번. 이 변호사, CPA, EA, 그죠? 뭐 세무사 또는 이런 전문가들을 반드시 고용해서 진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답은 그렇지 않다. 자, 그리고 4번. 어떤 회사들이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는지 exempt entity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특히 또 23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하나 다 볼게요. 보시면요. 23개 타입의 엔티티는 exempt from reporting requirement 이죠? 여기에는 publicly traded company, 그러니까 상장사를 말해요.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non-profit 회사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몇몇 large operating company도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23 types of entity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난번에는 제가 다 보진 않고 그냥 그러한 데들이에요 했는데 보자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Security, Government, Credit Union, 여기도 뭐 Depository니까 은행 같은 데고요. Money Service Business, Broker Dealer, Security Exchange, Other Exchange, Investment Company, Investment Advisor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요. 이거는요. 보고 안 해도 은행이라던가 Investment Company 뭐 이런 Security Exchange 이런 데들은요. 다른 감독기관이 있어요. 이미 이 오너십의 정보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얘네들은 굳이 중복해서 FinCEN에다가 리포트 안 해도 다 그러한 정보가 정부기관에 리포트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뭐 anyway 계속 가보죠. 또 Fund Advisor, Insurance Company, 그다음에 Insurance Producer 등등, Accounting Firm, Public Utility Company, Financial Market Utility, Pooled Invest 뭐 이런 것들은 뭐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ax Exempt Entity 그리고 여기 Large Operating Entity Company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결국 23개의 예외들이 있는데 이 예외의 큰 그림에서의 기준은
다른 방식으로 이미 레귤레이션에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서 large operating company가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20인 이상의 풀타임 직원이 있고요. 총소득 gross revenue가 5 million 이상인 것이고요. 미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large 컴퍼니로서 이 보고 의무에서 예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회사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고해야 된다. 자, 5번 트러스트도 보고 대상이냐? 우리가 뭐 리빙 트러스트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뭐 irrevocable trust다, 뭐 이런저런 어드밴스 트러스트다, 이런 트러스트 있잖아요. 해당이 되느냐? 이 질문이 그거예요. 답은 no. 좀 얘기하자면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뭐 복잡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statutory trust가 아니면 보고 대상이 아니다. statutory trust는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주로 얘기했었던 뭐 아일릿이다, 뭐 그래시다, 뭐 무슨 트러스트 하는 것들 해당이 안 되고요. 투자 관련해서 법, statutory니까 법이 지정한 트러스트 있어요. 뭐 REIT라던가 아니면 뭐 regulated investment company 뭐 등등등 있는데 그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트러스트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내가 트러스트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트러스티가 지정이 되고 전체 운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트러스티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랜토는 여기에 트러스트를 설립한 사람이지만 보고 대상에서 빠진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규정이 미국에 설립된 주정부에 등록된 법인들은 오너십 인포메이션, 베네피셜 오너십 인포메이션을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네피셜 오너십이 뭐냐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였냐면 exercise substantial control이었어요. exercise substantial control, 2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였어요. 25%의 지분, 주주로서, 멤버로서 25% 지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거기에 어떤 매니저, 사장, 부사장과 같은 어떤 주요 정책, 주요 운영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7번. 변호사나 회계사도 베네피셜 오너이냐라는 것은 어드바이저들 있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변호사, 회계사도 여기에 들어가냐라는 건데 안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뭐 generally do not qualify as beneficial owner. 그 다음에 뭐 별도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라 해서 예를 들어 회사의 general counsel이에요. 회사의 어떤 outside advisor가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general counsel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outside advisor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8번. 어떤 정보를 보고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일단 reporting company, reporting corporation의 정보가 보고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법적인 이름, 뭐 trade name, 뭐 DBA가 있으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소, street address예요. PO 박스는 안 되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설립됐는지, 그 다음에 tax ID가 보고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 이 beneficial owner에 대한 정보, 이것도 항상 궁금한 건데 주주, 25% 이상의 주주 또는 사장, 부사장 정보인데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거주지, 그리고 ID 넘버인데요. 소셜 넘버가 아니라 패스포트, 드라이버 라이센스 넘버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 패스포트가 포함이 됩니다. 자, 9번. 이거 매년 보고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보고합니다. 그런데 한 번 보고한 뒤에 언제 또 보고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죠. 상황이 바뀌면 앞서 얘기했던 리포팅 컴퍼니 또는 베네피셜 오너의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자, any change to information reported for the reporting company. 예를 들어 new business name을 내가 뭐 이름을 바꿨다거나 하는 경우죠. 리포팅 컴퍼니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베네피셜 오너, 예를 들어 25% 오너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CEO, CFO, 뭐 이런 사람들이 바뀌었다거나 했을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 베네피셜 오너의 이름, 주소, 아이덴티파이 넘버 뭐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중요한 거죠. 벌과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전에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페널티, 시빌 페널티가 500불, 언제? 1일입니다. 매일. 크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의도적이다, 어떤 뭐 형사상의 페널티를 적용할 법하다라고 하면 2년간의 감옥 그리고 10,000불까지 페널티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potential violation이라는 것이 willfully failing to file beneficial information report. 일부러 내가 이걸 보고 안 했다라는 그런 게 해당이 되겠죠. 또는 willfully filing false information. willfully filing.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릇된 잘못된 정보인 거죠. 그리고 willfully failing to correct니까 일부러 업데이트 제대로 똑바로 안 했다라는 경우에 이러한 criminal penalty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12번. BOI 리포트에 들어간 개인이 더 이상 회사 관계인이 아닐 경우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답이 뭘까요? 앞서 얘기했죠. yes입니다. 더 이상 회사 관계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리플레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 정보를 바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건 좀 마이너한 그런 경우, 마이너죠. 아이가 마이너인데 그냥 좀 크지 않은 사안이지만 아이에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90% 지분을 줬는데 그러나 애가 회사를 마음껏 지배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non-voting stock인 거죠. 투표 권한 없는 지분을 줬을 경우 여전히 아이가 베네피셜 오너에 해당이 되느냐? 답이 뭘까요? 예스예요. 투표 권한이 있다 없다는 이 베네피셜 오너십 25%의 오너십 인트레스트에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다. 어차피 90% 넘었다는 것은 이게 voting이건 그러니까 투표 권한이 있건 없건 무관하게 보고 대상이다라는 그런 거죠.
거기까지 CTI 그리고 BOI 리포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설명해드린 내용입니다. 꼭 주지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벌과금 나오고 이건 기업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